주거 환경이 좋은 환경에 살고 안전한 환경. 외면받는 자리. 사각지대의 억울함에 응답하는 작은 등불을 꿈꿉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나? 이런 세대도 있을 거라고. 그걸 어떻게 잘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실제로. 가려진 삶을 비추기 위해 가장 먼 곳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이걸 하고 이거 빼. 그러네 190억 정도. 그늘진 곳에 먼저 도착하는 정치를 꿈꾸며 오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외를 향한 응답. 거주의 안정성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다. 약자들에게 힘이 되려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되고 싶죠. 살핌으로 정치를 펼치는 황운하 의원을 만나봅니다. 불의 앞에 숨지 않았던 경찰에서 제도개혁에 앞장서는 정치인으로 법과 정의가 서는 나라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그의 정치가 시작된 곳입니다. 특히 오늘은 중요한 이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약속 시간 한참 전에 모인 이들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압법이잖아요. 이러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10년, 20년을 살다가 낙후가 돼가지고 내 직각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하냐. 안 돌려줍니다, 이 법은. 지금 저는 대전 서구 용문 1, 2, 3구역 재건축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돼서 지금 입주를 시작한 시점에 이 제초안이라는 법안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봤고, 이 제초안이라는 법안이 실현되지 않는 이익의 시세를 평가를 해서 팔지도 않은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 불합리함 때문에 황운하 의원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명 제초환이라 불리는 이 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큰 수익이 생겼을 때 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익이 과대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재건축에 대한 기본 세금과 별도로 이루어져 이중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부당함도 제기됩니다. 고민 끝에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황운하 의원에게 연락하게 된 겁니다. 조합원. 그럼 우리는 아까 말한 종전 가격이 이제 종전에 내게 얼마였어. 이게 중요하고 내게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니까 여기에 이만큼 벌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한수인데 우리는 종전에 저평가대에서 저 밑에 있는 쌀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저평가된 걸 생각지 않고 너는 쌌던 걸 가지고 지금 이만큼 벌은 거니까 이 중에 50%를 분담금으로 해. 낼 돈이 없는 분은 입주도 못하고 그동안 몇십 년을 여기 살았는데 터전을 잃고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팔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좋은 환경에 살고 안전한 신중히 의견을 들으며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는데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법이 있어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실현이 안 됐어요. 돈을 번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살던 집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 뿐이고, 이 집을 처분하면 소득이 발생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가상의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맞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원주민이 아니고 딱지를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문 투기꾼이어가지고 여러 채의 이 집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세금 부과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세대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나, 이런 세대도 있을 거라고. 그걸 어떻게 잘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투기성 재건축을 노리는 이들에겐 제재가 될 수 있는 법. 하지만 실제 집에 거주하는 이들에겐 값이 오른 만큼 당장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국회로 올라온 다음 날. 보좌진들과 긴급회의로 이 내용을 논의하는데요. 유일한 집이고,
재건축 초과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담시킬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을 봤다고 그러지만 이익이 실현되지가 않았어요. 사연에 더해 법적 타당성은 있는지, 공익성은 어떤지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초안세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걸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 폐지해달라는 민원이긴 한데 폐지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건 부당한 것 같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한다는 주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별적인 사정을 들어보면 세금 부과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그 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잘 다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초중고를 대전에서 마친 토박이로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경찰대학 1기생으로서 경찰 조직의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녔다고 하죠. 경찰 내에서 핵심 분야인 강력사건 수사 분야에 주로 몸담으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보다 할 말은 하는 사람으로 검찰과의 잦은 대립과 성명 발표를 이어가 경찰계의 돈키호테란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경찰청 지휘 라인에서 벗어난 전문 수사 조직을 설계해 지금의 국가수사본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울산경찰청장 당시 검사들의 부패 현장을 접한 걸 계기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검찰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하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 여기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현재 당내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새로운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늦은 오후.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시작의 얼굴로 지역을 찾은 황운하 의원. 작년부터 1년 넘게 꾸준히 찾아 소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토론회를, 지역에서는 현장 방문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중구는 21대 때 제 지역구였고 중구 주민들이 저를 21대 때 국회로 보내주셨고 또 중구가 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중구에서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지역구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 황운하의 도리이죠. 오늘 대전에서의 첫 일정은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그 국회에서 국토교통건설위원회 상임인데 중구가 원도심이거든요. 낡은 주거단지의 주거를 좀 개량하거나 또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데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중구의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 뉴빌리지 사업이 좀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러고 왔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된 주거지 밀집 지역이나 오랜 시간 지역 구심점으로 활약한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황운하 의원은 지난 21대부터 도심 내의 노후된 주거지역 재생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회를 열며 대전 중구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지방비는 150억 중에 100억이 12이고요. 50억이 9비 정도 됩니다.
작년에 이뤄진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서 총 692억 원 규모의 현안 사업 예산 지원을 직접 요청한 황운하 의원. 특히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중심이 아닌 소외된 원도심 주민들도 함께 잘 살도록 하는 점진적 주거 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거를 담장 같은 거를 네. 보수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 실제로? 네, 실제로요. 이런 거 담장 이런 거. 이제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네. 뭐뭐 고칠지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해드립니다. 자부담은 10% 있고요. 자부담 10% 있고 대문을 바꿔달라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 그러니까 대문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대문들인데 이런 이제 낡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수리를 좀 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좀 살만한 동네가 되었다. 이 도시가 죽지 않고 정주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공론화를 이끈 4년의 시간. 국회와 지역기관 간의 연결. 노후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있습니다. 며칠 뒤. 요즘 SNS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콘텐츠입니다. 예, 조금 난해한 콘텐츠인데 원래 이름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이고 의원님을 합성해서 우날랄레로 우날랄라 우날랄레로 우날랄라 의원님이 이제 가장 검찰개혁의 또 선봉장이다라는 느낌으로 하황르 하황르 맞습니다. 콘텐츠 어떠세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에게는 너무 생소한 그런 콘텐츠들인데 그러나 아마 그 인스타그램을 보는 그 젊은이들, MZ 세대들은 이러한 콘텐츠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대중들, 특히 젊은이들과 이제 함께 호흡하는 그런 콘텐츠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시작된 빅 드라마 팩트는 사라지고 파는 커머디 뒤에서 조종하며 킹처럼 플렉스 근데 현실은 그냥 정치적 메스 이거 수사해야 해 쇼를 하더니 결국 판결은 경찰 중립화 선언을 시작으로 낡은 관행들과의 싸움의 연속이었던 황운하 의원. 그 대가는 징계와 좌천, 승진 탈락이었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 수사 내용은 몇 년간 황운하 의원을 괴롭혔죠. 마음속으로는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그 재판이라든가 소송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처리를 해서 의원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그 부분은 정말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의원님 잘 보좌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업무를 했는데 사실 의원님이 다른 보좌진 분들에게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뭐가 힘든지 그런 부분은 본인이 다 감내를 해야 되고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힘들었던 일정들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불편함 리스크가 그 의정 활동에 끼치는 불편함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좀 많은 안타까움이 느껴졌었죠. 힘겨웠던 시간. 비를 막아도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 거센 비바람을 자신과의 싸움을 하듯이 이겨냈습니다. 비가 오면 소란스런 마음을 재우기 위해 빗속 산책을 하곤 했죠.
사실 저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산을 찾았습니다. 경찰청에 있을 때도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퇴근하고 나서라도 북한산을 찾고 이렇게 했었는데, 산을 가면 그 머리 아프던 일들이 좀 머릿속에 좀 정리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게 좀 보여요. 삶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며 명예퇴직도 퇴임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만큼이나 강했던 건 단 하루를 살아도 늘 당당한 당신이라며 믿고 따랐던 경찰 후배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 21대 당선 직후부터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었고, 어떤 등산길과 인생길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늘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운명으로 알고 개척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명료해졌고, 그래서 이후에 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겠다. 중심을 잘 잡고 굳건하게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대원칙. 그 길을 향해 오늘도 나아갑니다. 비온 뒤 더욱 단단해진 마음을 산이 줬다면 힘들 때마다 보듬어준 바다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마음은 늘 이어져 있는 한 사람. 여보세요? 예은아. 오늘은 집에 있는 거야? 오늘은 집에 있고 있다가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 잠깐 갔다 와. 아니 왜냐면은 원래는 저녁 그 기도 모임까지 하고 가면 9시 반에는 끝나는데, 그치, 10시까지 온다고 안 했어? 친구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녁 예배 드리고 자기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끝나면 연락 줘라, 같이 밥 먹자라고 해서 친구가 기다려줬어 나를. 친구가 중간 오늘 저녁에는 일찍 오라고. 당연하지 오빠. 알았어. 아니 따님하고 통화하실 때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사실 그 딸과 통화하거나 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그리고 가장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시간. 그러니까 그것이 표정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의원님한테는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맞아요. 예. 그러거나 또는 어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라든지 뭐 비타민 같은 그런 역할이라든지, 딸의 존재 또 가족의 존재가 뭐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그런 의미죠.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가족에 이제 편안함을 주고 또 여유를 주고 뭐 이렇게 그런 관계가 가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황운하 의원에게 특별한 의미의 딸이라고 하는데요. 앞만 보고 달렸던 돌진의 경찰에게 찾아온
온 세상의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 후 5년 뒤에 딸을 보게 된 것이죠.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 네. 지금까지는 머릿속에 늘 어떻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사회개혁을 해야 하나, 이런 문제에 좀 골몰했다면 딸을 낳는 순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또 하나의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버텨야 했던 시간들 속에서 마음을 붙잡아준 딸이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날에도 말없이 웃어주는 딸의 얼굴이 그 따뜻함이 모든 걸 이겨내게 했습니다. 딸이 최근에 특히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딸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딸이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내가 애초에 걷고자 했던 길, 정말 올곧은 정치인의 길, 불의에 저항하면서 힘들지만 정의와 진실을 찾아 나가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게 딸에게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길이다. 아이를 품으며 사랑을 알게 된 시간. 아버지라는 가장 든든한 약속을 지켜가는 중입니다. 며칠 뒤 의원실 주최의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토론회입니다. 2020년 도입된 이 법은 기존 2년 임대 계약에서 세입자 의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또 전월세 상한제를도 전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불과 종이 몇 장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국가의 주거정책 방향성과 의지가 종합적으로 함의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걸리는 시간, 내 아이의 교육 환경, 보증금과 대출 이자 등 주거비용, 이사를 위해 준비할 미래 계획 등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수많은 변수를 담고 있는 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주의 안정성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주거가 단지 시장의 조건에 따라 유동되는 자산으로만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토론회에선 임대차 입법을 통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 속도를 늦추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계약 종료 외에 반복되는 주거의 불안정성과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국부동산원이 이걸 통계를 만들 자격이 있는 곳인지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가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없다고 해야지. 일단은 그나마 그래도 실거래가를 가지고 보이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좀 집중하고 싶은 그 분야가 바로 주거권인데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주거권이 이제 헌법에 보장된 그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조금 더 주거권 보장에 강화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 또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렵죠. 그래서 사회권 선진국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본질적인 그런 기본권을 우리는 주거권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국토교통의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아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 주거권을 위협받았다는 예진 씨.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전세 계약을 한 집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겼죠. 왜 이게 나한테? 저희 집이 전세금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다 당연히 제 돈도 아니고 사회 초년생인데 어떻게 1억이란 돈이 있겠어요. 그럼 이 1억이란 돈을 나는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이걸 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다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드니까 진짜 믿고 싶지 않았고 황당했고 억울하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부 기자로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일상. 매사 날카로운 기사를 쓴다는 평을 들어왔었지만 전세 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까 계속 찾아보던 상황에서 이제 황운하 의원님이 국토부 의원이신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의원실과 함께 저희 피해자 단톡방 상황,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고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 다 공유하면서 이제 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피해자 지원해가지고 이런 점들이 좀 보충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 연장되는 법안에 피해자 지원법이 지속해서 연장하는 건 물론이고 저희가 또 요청드렸던 거, 바랬던 것들도 일부 포함돼가지고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3명이 소유한 다가구 20여 채가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각 건물에 10억 이상의 근저당 채권이 설정돼 있는 게 알려졌습니다. 세입자보다 은행 변제가 우선되면서 최소 200명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중 75%는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피해자에게 지금 피해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데 가지급금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 같고. 이후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함은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빈집 지원 등 국민 주거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그분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길은 정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또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부의 견제와 입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치의 효능감을 일깨워줬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해줬다는 점에서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늘진 삶에 먼저 다가가는 것. 제때 찾아온 법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황운하 의원이 실천하는 살핌의 정치이자 국민을 향한 정의입니다.